서유럽의 나라 이름에는 땅이라는 뜻의 랜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북서유럽 이외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같은 땅이란 의미로 이하 키아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면 국가명에 스탄이란 말이 들어간 나라들은 한 군데로 몰려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일대로 말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7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뺀 5개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에 포함되어 있다가 1991년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스탄은 산스크리트어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착민 지역과 유목민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개척의 땅이자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려지는 우크라이나를 골리앗 러시아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무자비한 공격을 강행하고 있지만 다윗 우크라이나인들의 애국적 정신적 무장으로 세계인들의 지지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에서 정신적 전투력이 4분의 3이고 물리적 전투력이 4분의 1 비율을 차지한다고 전쟁론으로 유명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의 설파가 큰 울림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에 속해있던 크림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 러시아는 강제로 합병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동유럽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무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내세운 합병 명목은 크림반도 주민 96% 이상이 러시아의 귀속에 찬성한다는 투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스는 유엔의 우크라이나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정보 왜곡, 귀속 반대자 협박 등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에 지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EU 같은 서방과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독립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주변국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신경은 곤두세워졌습니다. 모든 전쟁은 사실 돈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40%가 러시아산일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원하는 수출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관통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깔기도 했지만 그런데 양국 관계가 흔들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을 설치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독일로 직접 들어가도록 공사를 했는데 이를 노스트 스트림 1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스트 스트림 2까지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니까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노스트 스트림 2 때문에 자국에 설치한 가스관 세금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손해만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명분으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도 안 되는 속좁은 결단으로 21세기 대명천지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비겁하고 추악한 전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위원회 첩보원을 거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출신으로 러시아 중앙정계에 등장한 지 3년 만에 총리가 된 푸틴은 1999년 12월 31일 엘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철저히 무명이었고 신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과대망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국민들도 반대하며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과 로켓포의 굉음소리에 공포의 피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젤린스키 대통령의 결사항전 결의 속에 찢어지는 아픔으로 헤어져야만 하는 혈육들의 울부짖는 비명소리와 남녀노소가 흘리는 붉은 피눈물의 아비규환 그리고 세계인들의 일치된 분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설계된 전쟁 전략으로 러시아군은 식량과 유류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갑 및 기계화 부대가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3일이면 수도 키이우를 함락시킬 수 있다는 호언이 무산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진흙벌로 인해 도로망에 의존해 기동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면서 러시아군의 기계화 및 차량화된 공격부대 이동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아닌 훈련에 참가하는 줄 알았다는 러시아 병사의 증언과 우크라이나 여성이 건넨 휴대전화로 고향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에서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정신무장이 부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전쟁의 승리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러시아가 설마 하던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참혹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가총액 3분의 1이 하루 사이에 사라졌고 러시아 기업들의 주가는 주당 100원까지 떨어지며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대표지수는 RTS 지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달 24일 RTS 지수는 하루 사이에 38.3%나 폭락하면서 사실상 무너져버립니다. 해당 지수는 작년 12월 3일 1700.57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4일 610.33까지 떨어지며 석 달여 만에 무려 65%가 증발하는 전설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개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 기준 러시아 시총이 한국 돈으로 690조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돈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 국가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산산이 파탄났습니다. 전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20만 명을 운영하고 한 발에도 수억을 시가하는 미사일을 마구마구 쏘아대니 하루 전비가 한국 돈으로 24조 원 정도까지 불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맹수도 중에서 200파운드 이상 되는 동물을 공격하여 먹이로 삼는 것은 사자와 호랑이뿐입니다. 백수의 왕이라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뿐인 영광의 무승부로 끝난다고 합니다. 사자는 턱이 문드러지고 온통 상처투성이며 호랑이는 혓바닥을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몇 년 전 북한 동물원 우리에서 싸움을 붙인 후 이를 비디오로 찍어 상품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 인류 공영의 목표는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는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뛰어들고 있는 세계인들의 용기와 결단이 전쟁 종식의 천병이 될 것이라 코스모스 메아리가 확신차게 메아리쳐 봅니다.